헬마우스 임경미 작가, 박석원 YTN 앵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소식은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희사랑 어떻게 만들어졌나입니다. 네. 팬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가 여성조선과의 단독 인터뷰를 가지면서 개설 배경이나 사진 출처 등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강 변호사는 김 여사와의 인연에 대해서 한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를 통해 만났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건희사랑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공격받는 김 여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커서 조용히 밖에서 팬클럽 만들어서 도운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김 여사로부터 원본 사진 직접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받게 된 계기에 대해서 내가 건희사랑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나한테만 김 여사가 사진을 줬다. 나는 지인이면서 공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님 예전에 대한변호사의 대변인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팬클럽 회장을 맡고 있고 지금 프로필 사진 결국은 이제 이게 출처 자체가 안경도 그렇고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줬다라는 거네요. 결국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언론 인터뷰에 지금 응하고 있습니다. 네. 박 아나운서께서 정리를 해주셨지만 본인 이제 공인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 대목이 의미심장한 게 바른미래당 또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예전에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론 관심이나 이런 쪽에 이 본인도 이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선일보하고의 인터뷰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팬이 선물한 안경과 관련된 그 좀 유명해진 그 사진 그렇죠. 같은 경우도 싼 선물이다. 안경 얼마짜리? 5만 원짜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그 보도도 많이 됐던 사진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김 여사가 16일에 직접 자신한테 해당 사진을 주시면서 건사랑 측에 그러니까 팬카페 측에 고맙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공개한 것이다라고 이제 덧붙이기도 했고 네. 여성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먼저 회신을 해오는 경우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강신업 변호사가 본인이 먼저 이렇게 보도됐다라고 하면서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보내면 김 여사한테서 이제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이 온다는 거예요. 아, 여성조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혹은 자주 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가, 사진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 여성조선 얘기인데 이 강신업 변호사하고 여성조선 인터뷰 기사 제목 내용이 약간 바뀌었다는데 그 내용은 뭐죠? 네, 이게 제목과 내용이 일부 변경되면서 예. 논란이 있긴 했었는데 살펴보면 그러니까 24일 오전 8시에 올라오는 원 기사 제목이 단독 인터뷰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 강신업 변호사 건희사랑은 여사 요청으로 통 큰 커리어 우먼 이렇게 이게 제목이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거죠. 제목. 근데 이제 같은 날 오후에 기사 제목이 바뀌었는데 통 큰 커리어 우먼 여사 응원 위해 건희사랑 만들어 이렇게 수정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사 본문에서도 강 변호사는 김 여사의 요청으로 팬클럽을 만들었고 최근 공개된 일상 사진 역시 김 여사가 보내준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독자들이 뭐 댓글로 논란이 커지니까 기사 제목과 내용 수정한 거 아니냐, 뭐 연출된 모습으로 번지는 거 우려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뭐 항의성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자, 임 작가님. 이게 이렇게 인터뷰가 당일날 제목이나 내용이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는 저는 좀 본 적이 별로 없고 특히 정말 사실은 잘못됐을 그렇습니다. 때가 아니거든요. 더구나 이제 뭐 여성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월간지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일이 그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텐데 아마도 이게 발생을 한다면 인터뷰 당사자가 좀 뭔가 상황이 부담스러울 경우에 부담스러울 때. 그래서 이제 예. 뭐 수정 요청을 했을 경우일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강신업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 좀 부담을 느낀 것 같은데 삭제된 부분을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아, 또 임 작가님도 그런 거 찾아봐 버립니다. 네, 그래서 삭제해봤자 소용없어요. 찾아냅니다 또. 다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삭제가 됐냐면 예. 협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특히 삭제가 됐더라고요. 예. 기자가 이렇게 이제 강신업 변호사 질문을 해요. 예. 김건희 여사 쪽하고 교감해서 팬클럽을 만들었다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렇다. 아하하. 협의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라는 대목이 통째로 이제 드러내진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인 교감을 통해서 팬카페를 이제 개설하게 됐다는 대목을 이제 삭제를 한 겁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강신업 변호사의 페이스북에도 가보면 네. 비슷한 내용으로 좀 공지를 했습니다. 공지라고 이제 따로 이렇게 게시물 하나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공지. 예. 이 계기는 부당하게 공격받는 김건희 여사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것입니다라고 이제 밝힌 걸 보면 네. 그 대목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함께 그 협의를 해서 만들었다는 대목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공개된 KBS 열린 음악회 사진도 있어요. 이것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 22일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청와대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 관람하고 본관 둘러보는 모습이 공개가 된 건데, 그러니까 여러 사진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제 합창단과 찍은 사진을 네, 두고 맞아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내외를 두고 합창 단원이 양옆 계단으로 이렇게 V자로 서 있거든요. 이 사진 보고 마치 이제 대우를 맞추는 북한 사진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신 기자도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혔는데, 영국 출신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외신 기자가 자신의 SNS에 확대해서 보기 전까지 솔직히 이게 북한 사진인 줄 알았다 이렇게 또 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첨부한 그렇죠. 일도 있었습니다. 사진 보셨죠? 봤습니다. 어땠어요? 진짜 북한 느낌 들었습니까?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구도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외신 기자들이 봤을 때는 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사진 같은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 싶긴 했어요. 네. 약간 자기적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약간은. 네, 뭐 다른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지개 합창단 학생들인 것 같은데 색깔의 옷을 입고 이게 3명씩 좌우 앞에 이렇게 서 있고 거기에 이제 대통령 부부가 가운데 서 있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다 싶은 대목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팔로우하고 있는 그 페이스북에 여러 이제 보수 인사들 같은 경우도 민망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인사들도 그걸 좀 안 좋아했다. 네, 예. 저는 굉장히 좀 재밌었던 그 글이 뭐였냐면 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탁현민 씨 미안해요. 당신은 힙스터였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에 비하면 이제 예. 좀 올드 패션드하다. 예. 좀 옛날 같은 옛날 느낌이 든다. 느낌이 들었다. 예, 그런 얘기들이 얘기겠죠?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한교익 칼럼니스트 또 비판을 했어요. 예,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그 아래 모든 것이 확 바뀐 듯하네요. 단 며칠 만에 북한과 동급으로 만들어버리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라고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논지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보면 이 지금 김건희 여사 안경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구두라든지 한동훈 장관 넥타이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네티즌 댓글이 있는데요. 안물안궁 이거 안 물어보고 궁금하지 않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보도하는 태도 요거를 좀 지적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뭐 한동훈 장관이나 혹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패션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보도를 하거든요. 네. 그 제목도 뭐 이제 완판됐다느니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붙여버리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호기심이 들고 궁금하니까 좀 찾아보게 됩니다. 이게 미디어 전략 중에서 꼭 그 독자나 혹은 시청자가 궁금해해야지만 찾아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궁금증이나 이런 거를 거의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양산을 하는 거네요. 언론 그렇죠. 직접.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제 그 어떤 뭐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기보다는 아하. 자신들의 욕구에 조금 더 강하게 좀 부응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를테면 이제 정치의 영역에 있는 인물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연예면의 그 셀러브리티들을 다루듯이 그렇죠. 이 대중적 관심을 유도하는 방식의 보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정치 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 이 같습니다. 자성의 목소리는 이제 언론사 나름대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제 한편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조회수와 관심도는 비례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어떤 국민의 알 권리조차도 이 부분과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언론이 굳이 이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그러니까 해야 이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 이제 본인들이 특히 원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텐데 한동훈 장관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강신업 변호사 인터뷰를 보면 본인이 사진을 보내준다고 약간 하니까 원하는 측면도 있어 보이기도 하죠. 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항한 곳 양산마을 여전히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시의 이제 평산마을 주민들이 사저 주변에서 진행 중인 이제 보수단체 집회 소음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 주민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반대하는 단체가 사저에서 한 50에서 100m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 그 차량에 별도로 설치한 스피커로 뭐 국민교육 헌장을 반복해서 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경찰 112 신고, 유사 신고만 20여 건이 넘.
넘고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집회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며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평산마을 거주하는 70대에서 90대 주민 10명 정도는 집회 소음으로 인해서 식욕부진, 불면증 호소해서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 환청에 시달리고 있다. 뭐 이런 불편함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청 얘기했는데 2주 정도 지금 이어지고 퇴임한 이후부터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집회 현장 혹시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던데요. 저는 사실 이제 예. 이거를 화면을 통해서 본 것뿐만 아니라 직접 또 당해본 당사자였었기도 했기 때문에. 왜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어허, 소위 그 언론에 소개되기로는 이제 보수 단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과거 같으면 유튜버 활동을 오래 해왔던 소위 말하는 이제 아스팔트 우파. 우파 본인들이 이제 진영. 스스로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집회의 형태를 띈 그 라이브 방송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집회 시위에 비하면 너무 좀 거칠고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다 싶은 내용들이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송이나 언론에 보도될 때는 실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TV의 그 뉴스를 통해 소개할 때도 음성 내용을 같이 못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욕설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엄청난 욕설들이 예. 상상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상상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이 아스팔트 우파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이를테면 수요 집회나 이런 것들을 하면 역사적 의미가 있거나 혹은 이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기관 앞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이분들이 하는 방식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 그러니까 집 앞이라든지 회사 앞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 가서 뭐 해당 그 집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창피를 주는 게 굉장히 목적이 돼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저 근처에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이웃들을 같이 불편하게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 부부 내외를 이제 일종의 이제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 그래서 실제로 그 생방송 내용을 보면 가택연금이라는 말을 스스로들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문 전 대통령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좀 다른 형태의 집회 시위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집단 일종의 린치가 아닌가, 괴롭히기가 아닌가 뭐 그렇게 보이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자, 문 전 대통령도 지난 15일에 SNS를 냈던 것 같고요. 이 법적으로 해결책은 없는 겁니까? 헬마우스? 그거가 좀 이제 교묘한 포인트인데 뭐 이를테면 주거 지역의 소음 기준이라는 게 주간에는 65데시벨 이하로 해야 되고 야간에는 이제 60데시벨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규정들이 있는데 딱 그 근처에 소음 기준을 맞춰놓고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화면이나 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대단하다 혹은 뭐 치밀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본인들이 소음 측정기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 이하의 데시벨로 유지되도록 하면서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뭐 10분 이상 하게 되면 이제 경찰 경고를 주거든요. 8분까지만 한다든지. 다시 한 20분 쉬었다가 또 한 8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해당 대상을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집회나 시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욕설을 한 10분 하고 다시 10분 쉬었다가 또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우를 제도 해킹, 그러니까 시스템 해킹이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이걸 이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들이 굉장히 좀 애를 먹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유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위 금지법 발의를 했네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7일 날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고민정 의원 등이 전직 대통령 사저 앞 100m 이내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 등 집회 및 시위 금지 지역에 전직 대통령 사저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서명운동으로 법안에 힘을 실었는데요. 23일 일부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맞아서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에서 사저 앞 집회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개정 시도가 일각에서는 적절치 못하다 이런 지적도 있네요. 문제는 뭐냐면 그 집회 시위를 주도하는 뭐 안정권이라는 그 우파 인사가 있는데 본인이 그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유명해질 수 있는 계기로 생각을 해요. 유명해지면 질수록 자기한테 쏟아지는 후원금 같은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과연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바뀌면
딱 거기에 맞춰서 또 자기 전략을 만들어내거든요. 아까 제도적 시스템 파괴자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제도 예. 해킹이라고 제도 말씀드렸는데 해킹. 예. 이런 것들 하는 거를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좀 내용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 그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그냥 단순한 욕설이거나 아니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간첩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칭한다든지 네. 김정숙 여사를 두고 외모 비하를 뭐 제가 이게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방송이니까. 천박한 외모 비하를 하는 것들 예. 이게 과연 집회나 시위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저는 느끼기에는 행정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는 사실상 스토킹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집회 시위로 보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법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현장에 뭐 시청 같은 행정단위나 혹은 경찰 같은 공권력 단위가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지금 듭니다. 말한 것처럼 경찰도 경찰이고 또 시도 양산시가 나서서 조치를 네. 취했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차량에다가 스피커를 네. 부착해서 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차량을 불법 주차하지 못하게 야간 그 이제 경계선을 이 플라스틱 봉을 이제 세워놨더라고요. 예.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소용이 없습니다. 음. 다른 차량이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을 틈으로 주차를 해놓고 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잘하네. 그러니까 사실상 기존의 행정단위에서 대응을 해왔던 방식이 거의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네. 조금 더 적극적인 특히 이제 이 평산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웬 날벼락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대응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대응이 나오기 어렵다. 이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여기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예. 하태경 의원이나 의원이, 예. 혹은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너무 좀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충분하지 않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주장하기로는 우파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좀 명확히 해줘야 그래야 지지자들의 지지세가 이 후원금으로 이어지는 거를 좀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헬마우스 또 박석원 YTN 앵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